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업무차 중국을 찾은 한 한국인 여행객이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억류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단순한 서류 오인처럼 보였던 작은 문제는 현지 경찰과의 오해가 겹치며 점차 심각한 갈등으로 번져버렸죠.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여권이 가진 위상이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해야 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비교적 규모 있는 무역업체에 근무하며 이번에 업무차 중국을 찾았죠. 사실 여러 나라를 돌며 미팅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터라 입국 심사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었답니다. 공항에 도착해 서류를 건네자마자 저는 무난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으리라 여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안 요원이 곧장 경찰 쪽으로 연락을 취하더니 저를 따로 안내하지 뭐겠습니까? 처음엔 뭔가 확인할 게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워낙 해외 출장이 잦아 업무 관련 서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일부러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보안 요원의 태도가 왠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제 여권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찌푸리더니 마치 서류가 수상쩍다는 듯이 표정을 바꾸더군요.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곧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 경찰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선 제 서류를 쭉 훑어본 뒤에 뜬금없이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것 같다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모든 서류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준비했고 초청장부터 호텔 예약증, 왕복 항공권까지 분명히 구비했는데도 말이죠. 당황스러웠지만 혹시나 사소한 실수가 있었나 싶어 제 입장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불법 체류나 허위 기재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강조했죠. 그런데도 경찰 측은 좀처럼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보안 문제나 절차상 이유로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하니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때부터 이거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잠시 후 경찰관 두세 명이 몰려와 서류를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무언가 대조하는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아직까지도 제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의문만 맴돌았어요. 그리고 등장한 왕이안이라는 이름표를 단 경찰관의 표정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왕이안은 제가 앉아있는 의자 옆으로 다가오자마자 마치 무언가를 들킨 사람을 바라보듯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런 유형의 시선을 받으면 상대를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죠. 그는 책상 건너편에 서류를 깔아두고 고개를 갸웃거리다 벼랑간 한국 여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별것 아니군요. 라고 비아냥거리듯 말했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안에서는 반발심이 솟구쳤어요. 해외를 자주 다니면서 한국 여권에 대한 존중을 받았던 적도 많고 때로는 잘 모르는 이들에게서 오해나 편견도 겪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폄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제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왜 중국에 왔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제 서류가 모두 정식이라는 점도 언급했고요. 하지만 왕이안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질문을 던질 때마다 비웃음을 흘리며 제가 제출한 서류를 여기저기 뒤적이더니 이 회사는 정말 실존하는 겁니까? 이 초청장은 정식으로 발급된 게 맞습니까? 등 계속 따져 물었죠. 이미 모든 자료를 건넸는데도 제 답변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뭔가 잘못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달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속이 바싹 타들어갔어요. 상대방이 공권력을 지닌 경찰인데다 남의 나라에서 억류당한 상황이다 보니 괜히 강하게 반발했다간 불리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생겼죠. 그래서 참아야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도 지금은 침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분노를 삼켰어요. 문제는 통역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왕이안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서인지 제 진위를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는 듯 보였어요.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긴 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날카로운 전문 용어가 오갈 땐 당황스럽죠.
왕이안과 그 동료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는 제게 불리한 뉘앙스가 은근히 느껴졌고 통역관 역시 이를 꼼꼼히 걸러주지 않는 듯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왕이안은 계속해서 힐란조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제가 갖고 있던 여권과 모든 서류는 왕이안이 직접 들고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더 깊숙한 조사실 같은 곳으로 이동하자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설마 내가 이곳에서 하룻밤 이상을 지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죠. 회사에서도 저를 찾을 텐데 연락마저 쉽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머릿속을 스치던 생각은 온통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내가 진짜 뭘 잘못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꼬투리를 잡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들었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이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풀어야만 제가 무사히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 개인 가방에 들어있던 여러 서류들이 유심히 조사 대상이 되었어요. 회사 소개 자료와 프로젝트 관련 파일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챙긴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과거에 중국 국영기업과 협력했던 기록이 담긴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추진했던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일화와 함께 당시의 표창장이나 기사 스크랩도 정리해 두었죠. 왕이안은 그 서류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서서 한 장씩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역시 이게 또 다른 위조 자료는 아닐까 하는 눈빛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어 갔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것이 혹시나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제가 중국과 협업했던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 그리고 현지 언론 보도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어로 작성된 문서도 몇 개 있었고 제 이름과 회사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었죠. 이런 자료라면 왕이안도 제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안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 아니었어요. 서류를 뒤적이면서도 이 자료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죠?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다만 이전처럼 너가 범죄자일 수도 있다고 몰아붙이던 살벌한 기세는 약간 누그러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중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사진이나 행사 참여 증명서를 꺼내 더 보여줬어요. 행사를 주관했던 기관의 직인이 또렷이 찍힌 공식 자료였기에 왕이안도 더 이상 가볍게 넘기긴 어려웠을 거라 짐작했죠. 자세히 살펴보던 왕이안은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류 한 장을 동료에게 건네더군요. 동료 경찰도 그것을 확인해 보더니 뭔가 수군거리는 듯 했습니다. 이때 저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지만 분명 분위기 자체는 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를 거칠게 몰아붙이기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간 듯 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왕이안의 태도가 바뀌어 나갔답니다. 물론 제가 다 증명했으니 이만 끝이죠? 라고 묻는다고 해서 바로 웃으며 협조를 해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더라고요. 전에 비해 제 말을 듣는 태도가 다소 부드러워졌고 질문도 다짜고짜 공격하는 것보다는 제가 내놓은 자료를 재확인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죠? 같은 질문을 하며 제가 제시한 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하는 식이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대답해줬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진행된 프로젝트였는지, 그리고 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가끔 영어와 중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설명해야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왕이안이나 통역관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은 소통이 되더군요. 왕이안이 동료에게 다시 뭔가 말을 건네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 사이에선 제가 단순히 허위 서류를 만든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는 듯했어요. 물론 이들이 곧장 우리가 잘못했네요 라고 인정하진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기류가 조금 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마음속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죠. 가장 극적인 변화라면 왕이안의 말투가 약간 누그러졌다는 점이었어요. 이전에는 한국 여권이 뭐가 대단하냐며 비꼬던 사람이 이제는 중국과 이미 몇 차례 협업을 한 적이 있었다고요?
라며 제 이야기를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톤에서도 제가 느낀 건 이 사람도 적어도 선입견 전부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작은 확신이었답니다. 그래도 신문은 여전히 이어졌고 저는 공식적으로 출입국 절차에 이상이 생겨 추가 확인을 받는 중이라는 명목하에 조사실에 머물러야 했어요. 상부나 대사관의 통보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속이 탄 채로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까? 왕이안이 금세라도 돌아서서 도와줄 가능성은 없을까? 하며 애가 탔습니다. 그 와중에 잠시 쉬는 시간을 준다고 해서 경찰서 내부 복도 벤치에 앉아 잠깐 숨을 돌리게 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과연 어떤 식으로든 일이 풀릴 수 있을지, 또 집과 회사는 지금 제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지는 않을지 고민에 잠겼답니다. 이미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날이 밝기 전에는 이 억류 상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경찰서 창밖으로 어둑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뭔가 나아질까 아니면 더 꼬여버릴까라는 생각이 교차하던 차에 왕위안이 잠시 복도를 지나가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도 뭐라 말은 안 했지만 아까와는 달리 제게 완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진 않았죠. 그걸 보면서 희미하게나마 마음에 위안이 생겼달까요? 그렇게 몇 시간을 대기하는 동안 저는 애써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자료가 이렇게 많고 중국과도 실제 협업한 이력까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결국 오해가 풀리겠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는 분명 그들도 날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될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다시금 저를 의심하는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적어도 왕위안을 비롯한 그들이 제 진정성과 결백을 완전히 외면하진 않으리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답니다. 진짜로 이건 아직 서막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날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왕위안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자료를 재검토하고 내부 보고를 올리는 동안 저는 시시각각 불안을 달래야 했습니다. 혹여나 어떤 식으로든 죄를 씌워 추방하거나 더 심한 상황을 만들면 어쩌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결백을 계속 주장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들을 재차 강조하는 것뿐이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왕위안의 상사인 것처럼 보이는 리 국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중년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부하 직원들이 준비한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는 듯 했어요. 그러다 뭔가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왕위안에게 질문을 던지더군요. 그 순간 저는 혹시 이 자료 덕분에 드디어 내 결백이 인정되는 건 아닐까? 싶어 내심 기대했답니다. 주변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다른 경찰관들이 제게 쏟던 의심의 눈초리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중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말을 걸어오기도 했어요. 당신이 중국과 협업했던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오래 억류될 이유가 없을 텐데요. 라며 다소 안쓰러운 듯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죠. 저는 그 말에 기대를 걸면서도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니 함부로 안심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리 국장 측에서 왕위안에게 뭔가 긴급한 연락을 받은 듯 보였어요. 중국의 상부 기관에서 제 사건을 인지했다는 듯한 이야기였죠. 게다가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도 한국인 억류 상황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사실 제가 못 믿어워서 이 문제를 크게 부풀리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론 중국 공안 내부 절차상 외국인이 오랜 시간 억류되면 대사관에 연락이 가게 마련이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 회사나 가족들도 상황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위쪽 라인에서 이 사건 근거가 확실한가? 문제가 없으면 지체 말고 풀어주거나 필요한 절차만 마치고 돌려보내라는 식의 지시가 내려오자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죠. 왕위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레 상부에서 독촉이 들어오자 그간 자기 권위대로 진행하던 신문 태도를 바로 바꾸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상부 명령에는 거역하기 힘들었으니 그의 표정에는 부담감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리 국장 앞에서 간단한 진술만 더한 뒤에 자네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다. 그동안 여기서 대기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의안과 또 다른 경찰관이 나가서 무언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게 씌워졌던 허위 서류 같은 혐의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싶었겠죠. 그리고 상부 지시가 왔으니 더는 예전처럼 저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됐어요. 그렇게 몇 시간 더 지나 리 국장 쪽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지 사무실 내 공기가 한결 빠르게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한국 여권이 가진 국제적 영향력이라는 말을 실감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제가 왜 갑자기 풀릴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나 생각해보면 결국 회사 측과 대사관의 연락망을 통해 사태가 공식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었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로서도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왕의안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보자면 한국 여권 한 장이 대수냐 하고 비웃었던 그의 말과 달리 외교적 절차가 작동하자 경찰 내부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이었어요. 타국에서조차 공식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서류가 진짜임이 확인되자 저를 마냥 의심하는 태도를 유지하긴 어렵게 되었달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안이 갑자기 제가 무례했네요 라며 사과를 해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은 얼굴로 제 앞에 앉더니 다시 한번 당신이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라고 묻더군요. 제 입장에선 좀 지겨울 정도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그 목소리에서 이전처럼 노골적인 적개심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왕의안은 마치 실수를 만회해야 한다는 마음에서인지 제 서류와 증거 자료를 더 꼼꼼히 살피며 중간중간에 통역관이나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이전에 중국 국영기업과 어떤 협업을 했고 어떤 포지션에서 일했으며 공로 표창도 받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됐죠. 왕의안의 표정은 조금씩 복잡해져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제 추측이지만 왕의안도 제 사건을 간단히 처리하지 못해서 꽤나 곤란함을 느끼는 듯 했어요. 이미 상부 지시까지 떨어진 상태이니 만약 저를 부당하게 억류했다는 게 드러나면 본인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제 자료 중에는 중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문서들이 있었고 그건 거짓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왕의안이 스스로의 편견에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한국 여권이 대단한가 같은 태도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셈이기도 했죠. 되돌아보면 제가 초반에 겪은 신문은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고 무례한 요소도 많았어요. 그걸 전부 덮기에는 제 결백이 명백해질수록 왕의안 쪽이 할 말이 없어지는 구조였죠. 제게는 그저 하루빨리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하루 이상 이곳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정과는 달리 왕의안은 결백을 인정하기 전까지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이 문제를 상부나 대사관, 회사 측이 아니라 본인 선에서 해결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해 제가 협력한 중국 업체나 기관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고 제 이름의 기록을 검색해 보는 듯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 역시 착잡했어요. 뭐든 빨리 결론 나면 좋을 텐데 왕의안도 내부적으로는 곤란하겠지 싶으면서도 그가 초반에 보였던 무례함과 적대감이 떠올라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죠. 이게 끝나면 과연 그가 제게 사과 한마디라도 건네줄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오해가 있었소라는 정도로만 얼버무리려나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날 오후가 되자 리 국장과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직접 현장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다니는 한국 회사에서도 우리 직원이 결백하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이다라는 확인 서류를 팩스로 보내온 듯했죠. 왕의안은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하며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더 잡아둘 명분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테니까요. 결국 경찰서 내부 회의가 재차 열렸고 그 직후 왕의안이 조사실로 들어와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서려 있더군요. 일단 더 이상 당신을 억류해야 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쭉 제 억울함을 확인해 주었어요.
제가 처음 제출한 서류와 추가 자료, 그리고 회사와 대사관의 공식 확인 덕분에 허위 서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답이 나온 거죠. 그제야 저는 한시름 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야 종결되는 건가 싶었지만 아직도 제 몸은 긴장감이 풀리지 않아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스트레스 탓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안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있네요. 당신이 중국에서 한 활동을 다시 검토해보니 허위가 아니고 심지어 우리 중국 기업과도 깊은 관계를 맺어왔더군요. 그러면서 흐릿하게 웃으려는 듯한 표정으로 오해가 있었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야 확인된 사실이지만 저에게 있어선 무려 하루 이상을 경찰서에서 억류당한 뒤 듣는 말이라 썩 반갑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 결백을 인정해줬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리 국장도 뒤이어 나타나 귀하께 불편을 끼쳐 유감이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어요. 예정보다 오래 이어진 조사가 당혹스러웠다는 듯 말끝을 흐리기도 했죠. 그리고 대사관 쪽 담당자와 연락이 잘 되었는지, 필요한 절차가 더 있는지 등등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왕이안은 살짝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뜨거웠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이 사람도 결국 편견과 오해에 매달린 채 나를 몰아붙였으니 지금 상당히 복잡하겠지라는 동정심 같은 게 살짝 들었어요. 물론 저를 애초부터 편견 어린 시선으로 대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겠거니 싶었죠. 최종 절차가 끝나고 제가 드디어 경찰서 밖으로 나서려 할 때 왕이안이 뒤늦게 따라와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애매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참 힘들게 몰아붙여 놓고 도대체 또 뭔가 할 말이 남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왕이안은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일은 내가 좀 과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미리 말하지 못한 건 제 불찰이기도 하고 혹시 기분을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말이 좀 어색하긴 했지만 사실상 사과에 가까운 표현이었죠. 저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어요. 억지로라도 받아들이고 빨리 이 상황을 잊고 싶다는 마음과 한편으론 이게 다인가 싶은 서운함도 뒤섞였거든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로서는 이미 충분히 지치고 힘든 상태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론 최대한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당황했고 솔직히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중국에 자주 올 일이 많은데 나중엔 좀 더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한마디에 왕이안이 살짝 복잡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제 의도를 이해했는지 그가 호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내밀더군요. 혹시라도 또 중국에 오게 된다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십시오. 이번엔 제대로 된 안내를 하겠습니다라고요. 저는 그가 이번 일을 크게 후회하는 듯 보여서 괜히 마음이 묘하게 울컥했어요. 한동안 이 사람만큼은 절대 이해 못해 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와서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니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정중히 인사를 나눈 뒤 그곳을 떠났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밖에는 날이 훤히 밝아와 있었어요. 평범한 출장 일정 중 하루 이상을 허비해 버렸으니 제 업무 스케줄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몸이 자유로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나중에 회사 측에 보고하니 중국 파트너 회사도 이런 사태를 듣고 당황했다며 오히려 괜찮으냐, 더 필요한 건 없느냐고 연락을 주었어요. 그제야 저는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물론 억울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외국 땅에서 공권력을 상대로 대처해야 할 땐 더욱 차분하게 증거와 서류를 갖춰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왕위안의 마지막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한국 여권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며 빈정거렸던 사람이 나중엔 잘못했다, 미안하다며 제게 명함까지 내밀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국가 간 여권의 위상이 어떻고 외교적 힘이 어떻고를 떠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갈등과 오해,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감정을 제대로 체감한 사례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한국 여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여권을 통해 얼마나 투명하고 선의의 협력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왕위안도 그 부분을 깨달아준 듯 보였고요. 국적이나 여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이 쌓아온 신뢰가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뒤늦게 출장을 이어가던 중 왕위안에게서 안부 메시지가 왔어요. 무탈하십니까? 혹시 다른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라는 짧은 문자였지만 예전의 왕위안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말투였죠. 어쩌면 이 사건이 그에게도 작은 변화를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서로 다른 문화와 시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황당하고 억울한 사건으로만 기억될 뻔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왕위안의 사과를 받고 오해를 어느 정도 풀면서 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었기에 시간이 지난 후 떠올리면 그래도 서로 조금씩이라도 배웠던 일이었지라는 시선으로 회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와 한 번쯤 만나 중국 음식을 즐기며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땐 또 얼마나 달라진 감정이 피어나게 될까요? 모든 갈등이 그렇듯 결국 핵심은 이해와 소통이겠지요. 허위로 인한 신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로 시작했다면 우리 둘 사이에 이렇게까지 큰 긴장감은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돌아봐도 하나의 교훈이 뚜렷하게 남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여권이 상징하는 힘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깨달았다고 자부합니다. 아무튼 일단 제 억류 사태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중국을 방문했지만 다행히 왕위안 같은 억울한 오해를 다시 겪은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중국 측 파트너와의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왕위안과도 술 한 잔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웃는 날이 오기를 저는 내심 바라고 있어요. 세상은 넓고 인연은 뜻밖의 곳에서 생겨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사건도 어쩌면 필연적 경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